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학수입니다. 신학수의 스페셜 주식 탐구 생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황금 메뉴판에 대한 메뉴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의 매매는 급등주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매매의 급소를 알려드릴 거고 그 매매의 급소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출발점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의 출발점, 매매 급소, 요 부분에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급소 찾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찾는 방법만 알면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캔들 차트입니다. 이해를 한번 해봐야죠. 이쪽은 빨간색 양봉이고요. 이쪽은 파란색 음봉입니다. 파란색은 하락에 대한 여건을 얘기를 하고요. 빨간색은 상승에 대한 여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점, 시작점에서 종가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로 끝난 여건을 빨간색의 몸통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파란색은 이쪽이 시점이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종가에 대한 부분, 종가가 더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주가가 내일도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양봉과 음봉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하락의 출발점부터 한번 봐봅시다. 장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큰 것을 얘기하죠. 콱 눌러있는 것 같이럼 느껴질 거고요.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차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장대 음봉,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음봉은 음봉인데 윗꼬리가 굉장히 긴 음봉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눌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눌린 그런 부분에서 이전의 고점들을 뚫지 못하고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로 뚫지 못하는 부분에서 음봉, 즉 본격적 하락 신호인 음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의 흐름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음봉의 힘의 세기입니다. 음봉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훨씬 더 힘의 세기가 커요. 이거보다는 이 윗꼬리 다는 것이 훨씬 더 크고요. 물론 음봉의 길이에 대한 부분이 길면 길수록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훨씬 더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특히 이 윗꼬리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은 딱 들어맞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장대 음봉에 대한 신뢰도, 길이, 윗꼬리, 고점 부분입니다. 자, 이 음봉이 고점에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하락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여기에 윗꼬리까지 달았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쉬워요. 쉬운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락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 연결되어 있는 봉 차트에 대한 배열을 한번 봐봅시다. 아까 봤듯이 신뢰도가 높은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타났고요. 그 음봉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뚫었다면은 문제가 달라지지만은 오히려 장대 음봉이 고점에서 출현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주가 하락의 시초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락의 시초점이니 그 여건에서 움직이는 것.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그 체크 포인트는 고점을 형성을 했고 고점 형성한 부분에서 음봉이 출현했다라는 것. 그것도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눌리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고 장대 음봉 이 자체가 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러니까 전 저점을 이탈시키는 부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가격 흐름은 주가가 내리는 가격 흐름입니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자, 전체
전체의 주가 흐름을 딱 보니 이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고점에서 매물 출회가 나왔네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던 주가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눌려있는 부분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고점 실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저는 그 규칙에 대한 부분을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 고점 누리. 고점에서 횡보 흐름이 나타나고 이 횡보 흐름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일단은 그 주식은 접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규칙은 이동평균선의 음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아까 봤듯이 주가가 우상향이 아니라 주가가 우하향으로 이동평균선의 음의 기울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여기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팔아야 될 시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제 세 번째 규칙은 급상승 후 상승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점 놀이에서 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오히려 눌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 상승의 끝 부분, 많이 올라온 종목에서 그 끝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딱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고 하락에 대한 여건이 훨씬 더 크게 나온다라고 언급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윗꼬리입니다.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뭐죠?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음봉에 대한 여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규칙. 다수의 음봉이 출현하네요. 바로 세력의 이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차트 흐름에서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많고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세력이 이탈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수의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의 급서. 장대 음봉이 남아났을 때는 고점들이 고가에서 횡보 흐름이 나타난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꼭 확인해라. 마이너스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급상승 후 끝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라인의 그 끝부분에서는 접근 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윗꼬리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니 결국은 매매에 대한 여건의 이 거래량 그리고 수급력에 의해서 분산되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빈번한 음봉 출현과 세력의 이탈이 동행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장대 음봉은 하락 시그널, 즉 하락의 초입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때에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시그널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죠. 음봉과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즉, 그 반대적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장대 양봉은요, 이렇게 양봉으로 탁 돌파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에 장대 양봉이 생깁니다.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여건, 즉 하락할 때에는 음봉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바닥에서 밀어 올리는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는 그 종목에 대한 실적, 그 종목에 대한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다라고 일단은 전제 조건을 깔고 당연히 매수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때 매수를 못하면 너무 아까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 장대 양봉, 그 여건에서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양봉의 힘의 세기도 양의 봉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힘이 강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힘에 대한 부분은 윗꼬리를 그릴 수도 있고 아랫꼬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몸통의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힘에 밀어 올리는 세기가 큰 상황일 거고 수급력이 결집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장대 양봉의 신뢰도, 음봉의 신뢰도에 거꾸로 보면 딱 맞죠. 길이는 길면 길수록 그 힘의 크기는 크다.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 달수록 신뢰도가 높다. 자, 장대 양봉이 바닥 부분에 해당돼서 강하게 밀어 올리는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정 부분의 비중을 두고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제시를 해봅니다. 자, 본격적 상승의 출발점. 장대 양봉이 나오면 본격적 상승의 출발점입니다. 이전에 움직인 그런 여건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눌리는 상황이고 특히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리역리역거리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양봉이 출현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 거래량이 늘은 부분에서 주가에 강한 지지력이 형성되고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현재의 상황은 바닥 상황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바닥 상황에서는 적어도 10% 이상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비중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투자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초적 측면에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타겟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게 있죠. 바로 양봉의 출현. 이것도 장대 양봉이다라고 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종목만 찾아내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접근하는 거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요. 자, 체크 포인트를 한번 봐봅시다. 바닥을 형성을 했고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 바닥을 형성을 했고 양봉이 출현했다. 이 장대 양봉에 50%의 지지력, 즉 장대 양봉 아래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봉이 나왔지만 장대 양봉의 50% 위에서 끝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날 다시 양봉으로서 가격에 대한 흐름을 맞춰놨습니다. 바닥에서 횡보를 한다? 바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다른 세력적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서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장대 양봉의 지지력. 이게 체크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산로보틱스입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장대 양봉이 딱 출현한 이후에 주가는 3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고 흩어지는 부분이었었고요.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음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눌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눌리는 부분에서 다수의 음봉이 출현하면서 주가가 계속 밑으로 하방으로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그런 여건이고 힘이 약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어야 돼요.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청각적 부분, 좀 뭔가 얘기가 들려야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한 발전성, 아니지 이 회사에 대한 실적, 아니지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을 수주했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미리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올라오는 여건 이 부분만 찾더라도 주가는 3배 상승,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죠. 내릴 때하고 상승할 때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릴 때에는 다수의 음봉, 오를 때에는 다수의 양봉. 주가 자체적인 부분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과 거래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른 위치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부분을 분간해 줍니다.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그 부분을 분간해 주겠죠. 자, 그래서 급등주에 대한 부분과 급락주에 대한 여건은 시작점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흐름의 봉의 위치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각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죠. 자,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장대 양봉. 오, 장대 양봉 아니죠. 장대 양봉이 이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부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지의 라인은 이렇게 지지력이 만들어진 거고요. 장대 양봉의 돌파력,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 플럭체이션 조정과 그다음에 재차 상승을 얘기하면서 매집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고 주가는 양봉에 의해서 더 크게 올라왔죠.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눌릴 수가 있어요. 전체 큰 그림에서는 여기에서 N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전체 크기에서도 N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양봉이 발생될 때의 전조, 즉 거래량에 대한 부분만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재차 추가적인 상승력에 의해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자, 이 종목 자체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주가에 대한 수익률이 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얼마 정도의 목표가,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책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종목으로 10배가 난다. 아니지, 너무 크죠? 한 종목으로 50%의 수익률이 난다. 100% 수익률 난다. 이거보다는요. 차라리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10%의 수익률 짜리를 10개 찾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의 총수가 거의 3,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 3,000개 가까이 되는데 10개 없겠냐?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주식 투자, 주식에 참여할 때의 긍정적인, 능동적인 그런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장대 양봉, 추세 돌파, 눈에 보이죠? 이제는 제가 설명한 부분이 눈앞에 큰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요.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왔고 신뢰도도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 장대 양봉 밑에 거래량도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일단은 이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진입을 시도해야 됩니다. 늦게 진입하면 늦게 진입할수록 주가는 훨씬 더 많은 상승력에 의해서 수익률,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돼요. 제가 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추세에 대한 전환 포인트와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장대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이때를 포인트로 잡고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추세 돌파를 했고 주가는 꽤 크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가격 대역은 10,000원대역에서 30,000원대역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최소한 실제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이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그리고 성장력이 있는 여건에 있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STI 장대 양봉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대 양봉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장대 양봉에 의해서 돌파력. 지금까지 주가 하락하고 있었던 이 부분에 돌파력이 나타났고 돌파력 이후에는 한 차례의 조정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이 한 차례의 조정이 보통 N자형을 그리기 때문에 N자형 패턴입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N자형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N자형은 되돌림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전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상황에 추세가 연결되는 여건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자, 출발은 12,500원 요때 시작을 했고 도착은 31,600원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거고요. STI 장대 양봉이 확인됐다. 그리고 STI 회사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 성장력, 매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근접되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해야 될 정확한 포인트다. 즉 상승의 출발은 장대 양봉에서 만들어진다. 상승의 출발, 하락의 출발도 마찬가지겠죠. 장대 음봉에서 만들어진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좀 정해봅니다. 저점이 형성돼야 됩니다. 횡보가 있어야 되겠죠. 상승되어 있는 종목은 고점 놀이를 하고 하락되어 있는 부분은 저점 놀이를 합니다. 이 저점 놀이에서 횡보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 횡보 흐름을 탈피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그널의 첫 번째는 장대 양봉입니다. 시그널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래량이죠. 즉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규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의 규칙은 이동평균선의 양의 기울기입니다. 자, 음의 기울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양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우상향한다라고 얘기했죠. 우상향하는 이 부분, 즉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울기를 책정해야 되는 거고 이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을 때 그 신뢰도는 훨씬 더 큽니다. 정배열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는 지지력이 작동을 할 거고 그 지지력에 의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무리 없게 진행하도록 스무스하게 연결됩니다. 물론 회사에 대한 내용과 이슈에 대한 부분, 실적적 부분과 외부 변수에 대한 여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이고 이동평균선들의 배열은 정배열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 3의 규칙은요. 하락 후 횡보의 끝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지만 상승 시그널이 나올 때에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한 이후에 그 끝부분, 근데 이 끝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시그널적으로 주는 것은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 시그널일 거예요. 자,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슈적 부분이 동반돼서 나옵니다. 회사에 대한 호재적 부분, 회사에 대한 체결적 여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쪽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 끝부분에 제3의 규칙 하락 이후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자, 네 번째는 아래 꼬리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 장봉이 나온 이후에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오히려 장대 양봉이 단봉으로 나왔는데도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실질적으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요. 주가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차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 밀어 올리는 부분이 나온 거고 나와 있는 물량들을 담아가는 여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매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단적으로 양봉에 대한 부분에서는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이탈된 주식 물량을 다시 담아가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뢰도,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굉장히 큰 신뢰도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아래 꼬리가 들어올 때 장대 양봉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은 하락 부분에서 십자선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십자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격이 시초가와 종가가 같은 부분에서 끝나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분량을 바꿔가면서 매집의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아래 꼬리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제5규칙 마지막의 규칙입니다. 다수의 양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릴 때에는 음봉의 개수가 많아지고요. 실질적으로 상승할 때는 다수의 양봉이 출현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음봉이 나오는 그런 여건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다수의 양봉이 나타나고 거래량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5가지의 규칙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급소, 장대 양봉에 대한 급소, 장대 음봉에 대한 급소가 있듯이 장대 양봉에 대한 급소가 있다. 첫 번째, 저점을 형성해야 된다. 제일 중요합니다. 저가에서 횡보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때에 주가의 양봉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일 때에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하락 후 횡보급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 즉 하락 후 횡보한 이후에서 발생되는 이 양봉과 여기에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초 단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보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2가지 남았습니다. 아랫꼬리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아랫꼬리에 대한 부분. 실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윗꼬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윗꼬리보다는 일단 우리가 상승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양봉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랫꼬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서 신뢰도가 높을 때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빈번한 양봉의 출현과 거래량의 증가,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거래량이었네요. 제가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일 끝에 거래량을 얘기했고요. 장대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일 끝에 거래량을 얘기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입니다. 거래량이 늘 때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거래량이 늘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 때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고요. 거래량이 느는 그런 상황에서 음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듯이 실제적으로 장대 양봉, 장대 음봉만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보여드렸던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이게 상승의 끝부분에 있는지, 하락의 끝부분에 있는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먼저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봉이 발생이 됐는지 양봉이 발생이 됐는지 일단 발생한 이후에 찾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가가 바닥 부분에서 올라올 때에는 그 시초점이 약간은 높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그런 여건이 될 테니까 훨씬 더 이로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에 대한 요점 정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그려가면서 그 요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은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장대 양봉의
길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아래 꼬리와 윗꼬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특히 양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시초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초가에 주가가 내렸다. 그러면은 저가가 여기고 저가 그리고 주가는 올라오는 그런 여건에 고가를 형성했고 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종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양봉에 대한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힘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양봉 자체가 뭐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연거퍼서 움직이는 데에 훨씬 더 큰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양봉이 그렇듯이 음봉에 대한 부분도 그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음봉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음봉도 마찬가지로 위아래의 꼬리를 만들어내고요. 음봉의 시작은 여기서 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시가의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서 고가를 형성하고 다시 주가는 내리기 시작해서 저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종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 종가에 대한 부분, 즉 시가와 종가에 대한 부분의 봉의 크기, 길이에 의해서 결국은 힘의 크기, 힘의 세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봉 하나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적 부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면 훨씬 더 강한 퍼포먼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종목 자체의 이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때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 하락에 의한 부분과 하락의 끝부분에서 양봉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끝부분에 강한 양봉과 돌파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그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실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판단하는 부분에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쌓여 있어야 투자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 음봉이 만들어지고 고점에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여건이 나타날 때 역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악재적 이슈, 악재적 뉴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음봉의 길이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물론 속임수라는 부분들도 나타나긴 하겠지만 결국은 양봉과 음봉에 대한 차이는 주가에 대한 상승과 주가에 대한 하락을 결정지은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부분에서 양봉에 대한 여건은 바닥 부분에서 형성이 돼야 되고 음봉에 대한 부분은 고점 부분에서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울기도 우리는 봐야 돼요. 즉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바닥 부분에서 음봉이 나와서 물량을 털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양봉이 크게 나와서 오히려 거래량에 의해서 나타난 흩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뉴스에 팔아라 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 이 양봉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모든 부분이 정석대로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정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양봉에 대한 펄스 파동에 대한 여건에 이 파동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파동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가격 흐름에서 봉에 대한 배열 그리고 봉이 어느 정도가 나타났을 때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추세적 부분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찍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양봉과 음봉 캔들에 대한 비교적 부분을 명확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거래량이 같이 뭉쳐서서 들어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재확인 한번 해봅시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신뢰도 확인해 보셨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장대 음봉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적 여건은 음봉에 대한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여건에서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음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볼게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네요. 결국은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손실 볼 일이 없죠. 손실 볼 일이 없어요.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치더라도 장대 양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자,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상승세, 즉 우상향으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주가는 올라왔지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거고, 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이 부분이 흩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더 어렵게 시장을 보게끔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이 끝이 아니죠. 그렇지만 재차 결성이 돼서 수렴을 해가고 있고 양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결국은 우상향, 큰 그림에 의해서는 우상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제일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을 꼭 확인해 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스토리를 하나 짜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투자자,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투자자. 결국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과 남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니면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장에 낙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스토리를 짜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스토리를 짜가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양봉 하나, 음봉 하나, 이 부분만큼으로도 우리는 투자에 대한 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통찰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이 6단계의 트레이딩 방법에서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차트의 하나의 단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평행선으로 놓고 투자에 대한 여건, 리스크를 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만큼 담을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한 트레이딩 시스템, 요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과 심리, 요 부분이 주가에 대한 등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주가 등락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받침이 되고, 이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주가의 트레이딩 여건을 통해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 결국은 현금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6개의 방식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제가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심리에 대한 파악, 그리고 수급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지 완성을 시켜서 나만의 트레이딩 방법,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될지 나만의 이 트레이딩 방법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양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양봉과 음봉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린 거고요. 황금 메뉴판에 있는 종목들을 빼곡하게 적어서 하나씩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수의 스페셜 주식 탐구 생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항상 신경 써 봐주시고요. 저 또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잡아드릴 수 있는 각가지의 방식 중에 제일 쉽고 편하게 투자에 대한 여건을 찾아가는 방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